비트코인이 기대와는 달리 ETF 승인 후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 관련 채널에서는 재료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한다는 주식의 격언이 이번에도 맞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후 비트코인의 하락을 단순하게 셀더 뉴스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침 이번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사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에 첫날인 목요일 프리마켓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49,000달러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해서 41,500달러까지 하락을 한 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도 안 된 시간에 최대 15%가 하락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함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량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 사이에 총 9,300만 달러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로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 청산이 8,681만 달러, 숏 포지션 청산이 65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전문 채널이 아닌 다른 경제 채널에서는 셀 더 뉴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한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그대로 맞았다고 분석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셀 더 뉴스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 하락을 주도한 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입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신탁 상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관 투자가 등 제도권 투자자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신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트러스트에 가입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탁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증서를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시세와는 동떨어진 프리미엄이 생성됩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일 때는 주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고 약세장일 때는 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프리미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그냥 줄여서 GBTC라고 부르겠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강세장일 때는 GBTC 프리미엄이 40%까지 붙었다가 약세장이었던 22년 말에는 40%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프리미엄이 차츰차츰 회복돼서 2023년 11월 말에는 마이너스 10%까지 프리미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이 회복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프리미엄이 회복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에 SEC에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SEC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DC 항소법원은 여기서 DC는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워싱턴 DC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DC 항소법원은 SEC에게 GBTC의 ETF 승인 거부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2023년 10월 23일의 일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SEC가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SEC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 추천 SEC 위원 2명은 찬성을 했고 민주당 추천 SEC 위원 2명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바로 이 판결 때문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장 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데는 GBT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GBTC 얘기로 돌아가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GBTC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만약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이제 마음대로 거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가격도 할인되지 않고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GBTC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약 27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때 매수를 했다가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프리미엄의 차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주식시장에서 마치 12월에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샀다가 배당을 받은 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BTC가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자마자 이들이 대거 수익 실현에 나선 것이고 이는 예견된 것입니다. 이건 셀더 뉴스와는 다릅니다. 이건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냐 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 오버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설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GBTC 주식의 판매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GBTC는 목요일에 23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첫날 거래량으로는 ETF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비트코인은 4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곧바로 41,5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그레이스케일을 통한 자금 유출이 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의 물량이 하루 사이에 소화되었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카라무치는 ETF 상장 전으로 파산한 거래소 FX의 자산 매각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카라무치는 FTX 파산 관리자들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보유 자산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 FTX 매물도 역시 비트코인 ETF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카라무치는 또한 그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이 많은데 약 6일에서 8일 정도 안에 이 물량들이 소화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월간은 조용한 기간이고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의 마케팅에 나서기까지는 7, 8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27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GBTC를 통한 자금 유출이 5억 8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GBTC를 통한 자금 유출이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을 셀더 뉴스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오버행 이슈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셀더 뉴스면 재료 소멸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버행 이슈로 생각한다면 급한 물량의 소화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물량 소화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7년과 2021년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을 때는 셀더 뉴스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2017년에는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정점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그 지금의 차이점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2017년과 2021년의 정점에서 하락할 당시의 이벤트들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현물 ETF는 다릅니다. 금 ETF가 승인된 시기는 2004년입니다. 코인데스크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 가격은 금 ETF 출시 기대감으로 2004년 4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실제 ETF가 출시된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442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출시 이후 며칠 만에 454달러를 돌파했지만 같은 기간 10억 달러가 넘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2005년 2월에는 411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정성문 코빌 리서치 센터장은 금 역시 현물 ETF가 나오기 전 시총 1조 달러에서 현물 ETF 출시 이후 현재 시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4년 이후로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ETF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온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ETF에 약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자산 운용 규모의 약 1%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식시장으로 비유하자면 2017년과 2021년의 비트코인 상승은 주식이 실적 개선 없이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번 ETF의 승인은 실제로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실적 호전으로 연결된다면 이 경우는 셀 더 뉴스가 아니라 바이 더 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당시 어떻게 해서 하락장이 펼쳐졌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바람이 불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7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셀 더 뉴스의 시점입니다. 선물 거래가 개시되자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의 버블을 터뜨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선물 시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선물은 그 계약금의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과 달리 하락에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일주일 만에 무려 47%나 하락시켰습니다. 원래 선물로 현물 시장을 흔들려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의 크기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테슬라 시총보다 많다 적다를 논하는 정도이니까 아직도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공략하기가 쉬웠고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 가격 폭락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아시아 나라에서도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가능했던 것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웩도덕은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현물 가격을 해지하려고 만든 것인데 2017년의 그 비트코인은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읽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 월가에서는 그 유대 헤지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해서 가격을 폭락시켜서 돈을 벌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런 작전에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걸 기러기 떼 작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두가 방향을 잡고 날아오르면 나머지 펀드들은 알아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 부근의 비트코인 급락은 바로 이런 기러기 떼 작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 이런 웩도덕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셀 더 뉴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니까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